왜? 차가 지금 몇 대 들어오고 몇 대 나가는지 헤어보고 있어? 어떤 차가 들어가고 어떤 차가 나오는지 보고 있어? 솔직히 말하래요. 북한에서 무슨 임무 받고 왔냐고. 임무라니 무슨 임무인데요? 저는 임무 받고 온 게 없습니다. 한쪽으로 울고불고 하다가 또 돌아져서 또 자두를 하고 시간에 면에 그렇죠, 정해진 네. 시간에 먹어야 되니까. 또 자두 먹고 또 오징어 찢어 먹고 하다가 네, 아주 우리 예나 언니, 와, 인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저번 시간에 막 울면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 하시면서 예, 영상을 마무리했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댓글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두 부부가 말을 다 재밌게 하는데 한쪽은 사투리가 너무 심하고 네. 한쪽은 서울 여자래요. 네, 봤죠? 어쩔 수 없더라고요. 댓글 봤죠? 간혹 보는데 이게 좀 민망해가지고 좀 쑥스러. 제가 부끄러움을 좀 많이 타요. 네. 하는데 진짜 좋은 댓글들 다 남겨주시고 또 영상도 잘 챙겨봐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오늘도 잘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언니 국정원에 이제 네. 도착하셨잖아요. 네. 거기서는 어떤 인상을 받았어요? 국정원에 도착을 했을 때는 저는 처음에 그리고 보이브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맨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갔죠. 북한에서는 그러잖아요. 뭐 남산 지하실이 또 어떻고 안기부가 어떻고 이런 그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우리가 북한처럼 가둬놓고 이게 신문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하는데 시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들어가자마자 단체복 다 주는데 그치. 단체복도 질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래. 저희가 입어보지 못한 것들 옷도 네. 주지. 제가 원래 고기를 안 좋아하는데 네. 제육볶음도 맛있어가지고 그 아가씨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안 먹잖아요. 그치, 근데 그치. 저는 그냥 그 고기까지 다 먹었어요. 그래서 국정원 나올 때는 제가 그 북한에서 감옥을 갔다 와가지고 이게 야인 상태에서 그때가 아마 한 43kg, 44kg대에 왔었어요. 어머, 지금도 말랐는데 더 말랐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나와가지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 간호를 잘 못 받은 상태에서 또 재탈북을 하다 보니까 또 오면서 저희 중국 라오스 걸치면서 밥을 많이 못 먹잖아요. 못 그쵸. 먹고 고생을 하다 입맛에도 안 보니까. 맞고. 네, 그다음에 끼마다 맛있는 밥 하루 세 끼 맛있게 주지. 시설도 너무나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그쵸. 드디어 내가 대한민국 땅에 밟았고 나는 그거를 매 순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데도 그 순간마다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여주면 우리가 딱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면 그때 되면 조금 한 시간만 좀 더 보여주지. 그런 아쉬움도 있었는데 뭐 지금은 또 대한민국에서 워낙 이게 뭐 원 없이 보니까. 네. 맞아요. 북한 감옥을 생각을 하고 갔는데 세상에 이런 데라면은 뭐 그냥 숙박을 해도 그냥 장기 숙박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참 이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틀려도 진짜 너무 북한이랑 틀리구나. 거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겪어봤고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 생활을 했는데 한 가지는 조금 그때 힘들었던 게 국정원 지금 와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딸이 먼저 탈북을 했고 저희가 또 북송이 됐다가 왔잖아요. 그쵸. 근데 북송이 돼서부터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 너무 단기간에 빨리 돌아서서 대한민국으로 왔나 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 북한 보위부에서 풀려나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다시 나오는 것도 탈북이 우리가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바로 탈북해서 나오니까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좀 더 빡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좀 모질게 하고 제가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어떤 때는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고 하니까 어떤 때는 그 조사 설문지 쓰다가 막 눈물을 뚝뚝뚝뚝 떨고 분명히 나는 그게 솔직히 저희가 살면서 하도 험난한 일, 많은 일들을 겪었다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저희가 그 태어나서부터 부모님 때부터 그 살아왔던 거를 다 쓰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희한하게도 저 사실 저희 1인실이잖아요. 1인실 들어가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을 살려가지고 손가락으로 몇 년도 입학을 하고 몇 년도 몇 년도 졸업을 하고 반 선생님 이름은 누구고 우리 반 친구들 해서 나름 성실하게 다 적고 조사도 받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저희 기수에 그때
한 20, 30명이 됐었는데 거짓말 탐지기 한 사람이 한 3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 저희 그 하셨던 분이 되게 저를 깐깐하게 하시더니 어느 날은 제가 창문에 내려다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창문 밑에 차들이 이렇게 주차가 돼 있는 주차장이었어요. 그래서 저사 봤다가 머리 아프니까 창문을 내다보면서 아 여기는 참 차도 좋은 게 많고 주차 자리도 저렇게 라인을 딱 이게 해가지고 너무 좋네 하고 칸 딱 쳐가지고. 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어김없이 주차를 하고 그쵸. 차키 빽 누르고 들어오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염없이 차 구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사관 쌤이 오더니 말투가 딱 이래요. 왜 차가 지금 몇 대 들어오고 몇 대 나가는지 헤어보고 있어? 어떤 차가 들어가고 어떤 차가 나오는지 보고 있어? 거기서 본 거요? 올려다봤나? CCTV 있나? CCTV가 있었나 봐요. 우리 같이 온 사람들끼리는 야 여기가 산지 사방다 CCTV래. 근데 저희는 안 보이잖아요. 여기는 그쵸. 우리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데 거기는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아, 저는 아닌데요. 그냥 밖에 구경을 했는데 그리고 쌤은 나갔는데 그 순간에 그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혼자서 펑펑 울었어요. 어머, 그리고 어떡해. 억울했겠다. 억울했죠. 저는 전혀 그쪽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충격적인 거는 선생님이 그 이후에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래요. 또 솔직히 말하래요. 북한에서 무슨 임무 받고 왔냐고. 언니가 좀 그래 보였나 보다. 그랬나 봐요. 그래서 임무라니 무슨 임무인데요? 저는 임무 받고 온 게 없습니다 했더니 아 그러면 임무 말고 하다못해 이제 하나원 나가서 뭐 어떤 거를 알아보라고 하든지 누구를 만나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라고 했든지 그런 말을 시킨 사람이 없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데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면 저를 얼마나 그 속으로 의심을 하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랬어요. 자,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우리 남편하고 딸이 있는데 저는 남편하고 딸을 찾아 목숨 걸고 왔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게 간첩 저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우리 남편하고 딸 목숨을 걸고 담보를 할게요.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하고 딸 목숨 담보를 걸었거든요. 저희 조사 끝나면 1인실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우리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또 같은 기수 얘기하니까 재밌게 지냈죠. 보통 네. 그 간첩으로 파견이 된다 하면은 가족을 보내진 않죠. 인지를 꼭 남겨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또 그게 직업이고 그렇죠.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저도 몰랐는데 간첩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넘어와서 탈북민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또 북한 간첩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우리 캄보디아로 제가 왔거든요. 근데 그때 부부가 왔거든요. 근데 국정원에서 그 아내가 추방이 돼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가면 혜택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북한 사람을 남편으로 이제 이게 만들어서 위조로 짜고 이제 위장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저씨가 내가 정착해서 한 1년 만에 대출 2천만 원 싹 받아가지고 북한을 자진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간첩질을 안 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때리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정말 이런 혹독한 치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는 진짜로 억울했어요. 이게 아니 하필이면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안 그래도 북한에도 저희 아빠도 두고 왔고 또 가족이 남겨진 가족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대한민국 발을 들여놨다는 게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실감이 났고 또 아빠랑 이제 다시는 못 보겠구나는 그 서러움과 슬픔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간첩하고 욕하려니까 말만 들어도 심장 떨린다. 거짓말 탐지기 하는 날 있잖아요. 저는 떳떳한데 오늘 거짓말 탐지기 할 겁니다. 미리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여기다가 뭐 꽂고 이렇게 하는데 괜히 이게 손에 땀 나는 거 있죠. 어떡해. 속으로 이거 이러다가 이게 저게 기계가 워작동 나가지고 아니요 했는데 얘로 이게 판명이 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괜히 쫄았던 기억이 나요.
참 왜 나만 힘들게 하지 했는데 지금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제 정착을 해서 우리는 당당한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국가 안보나 또 그치. 간첩들 이런 거 봤을 때는 당연한 거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저래 어쨌든 마음고생을 네. 좀 했네요. 네. 아이고. 그러면 국정원에서 남편은 안 들어왔어요? 아, 면회를 딱 한 번 했어요. 그니까. 네, 남편하고 딸하고 저희 신우하고 신우의 남편이 이렇게 같이 면회를 왔더라고요. 어머, 몇 개월 만에 만난 거예요? 거기가 제가 1년, 한 1, 2개월쯤에 만났죠. 세상에. 네, 만났는데 어땠어요? 면회도 이렇게 면회 온다는 얘기를 미리 안 해요. 아, 진짜? 밥 먹고 있는데 여기 잠깐 산책 좀 하시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책을 하는데 운동장이 아닌 그 건물 쪽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지? 산책을 해도 아직도 나한테 캐물을 게 있나 하고 조금 섬뜩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남편하고 그 면회실에 이게 와 있는 거예요. 딸이랑. 딸내미도 갔죠. 어떡해. 딸내미 와가지고 순간에 너무 이게 갑자기 들이치니까 당황해가지고 딸내미 이름 부르면서 엄마야 했는데 딸이 그동안 못 봤다고 멋쩍게 하더라고요. 1년 조금 넘. 네. 그러니까 엄마하고 한 번은 이렇게 안기는데 저는 이게 진짜 이 상황이 너무 이게 꿈 같고. 막 꿈 같고 실감이 안 나고 내 딸이 만나고 좀 진짜 이 생각이 많은데 애들은 애들이니까 한 번 엄마 하더니 옆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막 또 게임을 하더라고요. 거세 한국이 정착했다고. 폰에 맞들여가지고. 근데 남편은 반응이 어때요? 남편은 야 이게 꿈이나 생신으로 다시 못 보는 줄 알았다고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어요. 너 둘이 이러고 난 너만 있으면 된다 이러는. 네 이러고 둘이 부둥켜 안고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남편은 나는 너 진짜 못 보는 줄 알았어. 우리 딸내미 저거 어떻게 키워야 되나. 아이고.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고 너 다시 못 본 줄 알았어. 그리고 자기가 괜히 미안해서 하루하루를 너무 힘들게 살았대요. 이렇게 막 울면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하다 시간이 또 짧더라고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제가 좋아하는 것도 다 사왔어요. 뭐 제가 자두를 좋아하는데 자두에다가 그 겨울에? 네 야, 대한민국 자두에다가 오징어에다 아니 저 그때 놀랐어요. 아니 이 계절에 자두가 왜 있어? 있대요. 와, 그 자두도 이따만한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북한은 자두가 다 요만하잖아요. 그것도 요만하고. 자기 철에 뭐 자기 철에 먹고 그다음에 가실에 이게 벌레가 껴가지고 한 열알을 사면은 거의 절반은 버려야 되잖아요. 벌레 먹고 썩고. 그치. 근데 그 겨울철에 싱싱한 자두 이런 거를 사갖고 왔더라고. 와, 못 먹자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요? 네, 음식물 반입이 안 돼요. 아. 한쪽으로 울고불고 하다가 또 돌아앉아서 또 자두를 하고 시간 내에 뭐 면회식 그렇죠, 정해진 네. 시간 내에 먹어야 되니까. 또 자두 먹고 또 오징어 찢어 먹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넘게 근데 면회 시간이 1시간 했던 것 같아요. 1시간이 뚝딱 지나가지고 구석에서도 먹겠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꿈만 같아서 진짜 지금도 그날의 그거는 생생히 기억나요. 야.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진짜 헛갈릴 정도로. 야, 애처가라고 네. 이제부터 바꿔야 되겠다. 지금도 한결같죠. 뭐 가끔 네. 가끔 생각하고 네. 어떡해. 야, 진짜 그날은 인생에서 절대 지울 수 없는 네. 날이겠어요. 우리 김철, 우리 남편분께서는 네. 얼굴이 좋아지셨던가요? 아니요. 그때 삐쩍 말랐더라고요. 자살하려고 했대잖아. 한강에 가서 네. 마누라 못 만나는 줄 알고. 한강다리에서 빠져 죽겠다. 그래도 한강다리 가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한강다리는 알아서 한강다리에서 빠져 죽겠다고 막 뉴스에서 한강다리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 그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랑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볼살이 있고 풋풋한 남자였는데 아니 대한민국 와서 이게 벌이 쏙 들어갔다 속으로 뭐야 대한민국 먹고 살기 좋다더니 저 사람 왜 말라가지 밥 뭐도 먹을 사람 어디 아파했더니 아프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그치. 네. 들어보니까 많이 힘들었겠더라고요. 딸 하나 데리고. 네. 그러니까 항상 저희 그 있을 때 제가 북한에서 그 중국 손전화기 해가지고 오기 전까지 남편이랑 전화 통화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소원이 하나 있다고 뭔데 했더니 야 여기 밤에 이 길거리에 불빛이 얼마나 밝은 줄 알아? 나는 네가 한국에 오면은
밤에 네 손 잡고 여기 한번 걸어보는 게 소원이래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이게 대한민국 밤거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소원인데 아니 뭐 하다못해 뭐 큰 집에서 살고 싶다던가 아니면 차 타고 어디 간다던가 이것도 아니고 그게 아마 소박한 소원이었나 봐요. 그냥 밤거리 이게 가로등 불빛 밑에서 네 손 한 번 잡고 걸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더구나 이게 재탈북을 저 솔직히 한 번을 겪었으니까 두 번은 좀 힘들잖아요. 그치, 무서워서. 네. 그래서 더 용기가 나고 결심이 섰던 것 같아요. 야, 네. 진짜 이 사랑은 정말 북한의 어떤 공포와 철조망도 못 막네요. 네. 어쨌든 상봉한 거 축하해요. 세상에. 그렇죠.